예, 자, 조금 쉬셨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갑니다. 공인중개사 협회로 들어갑니다. 협회. 이 협회는 281페이지 나와 있죠? 자, 협회. 협회는 뭐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근데 수험생들이 자주 틀려. 왜 틀린지 아세요? 머릿속에 기억이 안 된대. 어려운 거 없어.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기본적인 것만 할 거예요. 공제사업 그 복잡한 것은 3, 4월 달에 하기로 하고 기본적인 것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절 공인중개사 협회에 있어요. 예, 공인중개사 협회에 들어가는데 맨 밑에 설립 목적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목적은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 이거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 효율적 수행이라는 단어 있어요. 예, 그래서 협회 설립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자, 번호 매기세요.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 1번. 그 다음에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 효율적 수행 몇 번? 2번. 그죠? 그 다음에 TP 넘겨놓으세요. 그 다음에 넘겨놓고 칠판 보세요. 협회 성격이 나와 있어요. 자, 칠판 보세요. 책은 좀 이따 줄거든요. 자, 협회는 법인일 것 같아요? 법인이 아닐 것 같아요? 법인일 것 같아? 예. 우리 중개사법에서 법인으로 한다고 명문화 시켰어요. 협회는 법인입니다. 자, 그러면 자, 칠판 보세요. 법인은 공법인하고 사법인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협회는 공법인으로 해석해야 돼요? 사법인? 사법입니다. 공법인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단체를 말하거든요. 협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법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법인은 영리법인하고 비영리법인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 협회는 영리법인하고 해석해야 돼요? 비영리법인? 영리가 아닌 것을 목적으로 한대. 그러면 영리요, 비영리? 비영리법인이요. 영리 아닌 걸 목적으로 한답니다. 그 다음에 또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 이렇게 나누죠.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결합했다는 거고 재단법이라는 건 일정한 목적을 위해 바쳐진 재산을 말합니다. 그럼 이건 사단법인으로 해석해야 돼요? 재단법인? 사단법인입니다. 사람으로 결합한 단체요. 그러면 자, 칠판 보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협회는 1번 공인중개사, 2번 개업공인중개사, 3번 공인중개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짬뽕. 개공으로 구성됐다? 여기는 찍어봐. 어차피 찍는 거야. 1번 공인중개사, 2번 개업공인중개사, 3번 짬뽕. 짬뽕? 짜장면 아니고? 짬뽕. 네, 좋았어요. 개공입니다. 개공. 오로지 개업공인중개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그냥 공인중개사는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줘. 개공이라는 건 사장들. 자, 그 다음에 협회가 설립하려면 인가를 받아 성립합니까? 허가를 받아서? 인가. 이건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아서 성립해요. 그리고 강제 설립이요? 임의 설립.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협회 여러 개 둘 수 있어요. 복수 설립주의. 그리고 설립 등기주의. 협회가 설립하려면 반드시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법인이잖아, 법인. 법인 설립하려면 설립 등기 해야 되잖아요. 협회가 성립하지 않아요. 자, 이것이 협회의 법적 성격입니다. 자, 머릿속에 다 들어왔죠?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282페이지 양가로 2번 제목이 뭐예요? 맨 위에.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단체 나와 있죠? 두 번째 줄. 개업공인중개사들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이 지문. 자, 누구만 회원으로 구성되었다? 개업. 자, 양가로 3번 제목 밑줄 보세요. 임의 설립주의, 복수 설립주의, 가입 임의주의. 제목 밑줄 그었어요? 네. 자, 청색 2번 협회의 특징 나와 있어요? 네. 동그라미 1번 첫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밑줄. 자,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 공법인이라고 했어요? 사법인? 사법인.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 후단. 재단법인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단법인? 사단법인. 단어만 체크하세요. 자,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4번 세 번째 줄다. 영리법인이라고 했어요? 비영리. 세 번째 줄 후단. 비영리법인. 찾았어요? 네. 그 단어만 체크하세요. 내용 안 읽어봐도 대충 알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세 번째 줄 허가주의를 했어요. 인가주의. 인가주의. 거기만 적어놓으세요. 그러면 칠판에 적힌 거 다 밑줄 그었어 안 그었어? 그었어요. 그런 거 한번 쭉쭉 읽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청책 3번 제목이 뭐예요? 협회 설립 절차.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협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천안 새롬을 기준으로 하나 만듭시다. 여러분 선배들까지 합해가지고 협회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발기인을 구성하라고 했죠. 자, 발기인을 구성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회원 몇 인 이상? 300인 이상입니다. 자, 칠판 한번 보세요. 그러면 회원 300인 이상을 가지고 발기인을 구성하면 이제 일단 시작이 가능해요. 그러면 어차피 이제 이걸 가지고 시험에 나온다라면 이 지금 노란 분필 그어준 거 있죠? 그러면 여기서 시험 나올 단어나 문자, 글자 찾아봐요. 회원 300인 이상에서 뭐가? 예? 300인 이상 회원 다 나왔네? 그러면 그 셋 중에서 신경 써야 될 것이? 아니 회원 이걸 좀 신경 써봐요. 회원은 아까 개공이라 그랬어요? 공인중개사 그랬어요? 그러면 시험에 공인중개사 300인 이상 발기인을 구성한다 이렇게 탁 시험 지문에 떴어요. 그럼 이 지문은 맞아 틀려? 틀려. 근데 이제 혼자 공부하면 뭔만 신경 써요? 300인만 열심히 외워. 자, 책을 10번 읽었어. 이번에도 300인, 두 번째도 300인, 세 번째도 300인. 그러니까 회원 흔들어 버리면 못 잡아내는 거야. 아, 그래 안 그래? 아, 나는 기본서 10번씩이나 읽었어. 마음 뿌듯하게 이제 시험 보러 갔는데 틀려. 자, 그래서 이제 아니 혼자 공부하면 이것만 외워. 이거 신경도 쓰지도 않아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걸 흔들어 버리면 안 돼. 그러면 회원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예요, 개공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 뭡니까? 정관을 작성하라 그랬어요. 정관을 작성을 해서 발기인들이 서명하고 날인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이거에 끝나면 세 번째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겠어요. 창립총회 뭘 거쳐야 돼? 의결.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여기서는 회원 600인입니다. 600인 이상. 근데 서울특별시에서 100인, 광역시하고 도에서 각 얼마? 20인 이상 해서 600인. 그러면 여기서 얼마 동의를 거쳐야 돼요? 과반수. 무슨 회원 과반수? 출석 회원입니다. 과반수 동의. 뭔 반수?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어디서 시도에서 30인이 한번 나왔어. 기억나? 어디서 30인이 나온 것 같아요? 거래정보망 지정할 때. 자, 대답하신 분이 극소수예요, 지금. 나머지는 다 잊어먹었어요. 자, 거래정보망 지정 요건에 전국적으로 얼마? 500명.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얼마? 30. 그래서 내가 5, 2, 3 이렇게 한개하라 그랬어요. 왜냐면 유사 숫자가 나오면 나중에 헷갈려. 여기는 30인이요, 20인이요. 근데 출제자는 여기다 40인 절대 안 내. 30인으로 넣어놔. 헷갈리게. 됐어요? 아, 출제자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회원 600인, 특별시에서 얼마? 100인. 광역시 도에서 각 얼마? 20인. 자, 의결을 거쳐야 돼요. 자, 이거 끝나면은 아까 허가를 받아서 성립한다고 했어요. 인가.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립 등기를 해야 돼. 자, 이 등기가 성립 요건이에요. 이 성립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반드시 등기가 따라 붙어야 돼. 그러면 이제 시험에 인가를 받아 협회가 성립한다. 그 지문은 맞아 틀려?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건 맞아. 인가를 받아 성립한다 그러면 틀려버려. 성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반드시 설립 뭐까지 들어가야 돼? 등기까지 들어가야 돼. 그래서 흐름 알아야 되고 세부적인 거 알면 돼요. 어려운 건 없죠? 자주 잊어먹어서 그러지 어려운 건 없어요. 자, 몇 줄 그어드릴게요. 자, 양가로 1번 정관 작성 있어요? 첫째 줄 중간 회원 몇 인 이상? 회원 동그라미 쳐서요. 회원. 회원은 개공이라 그랬어요. 공인중개사 300인 그러면 틀려버리고. 자, 양가로 2번 창립총회 나와 있습니까? 네. 첫째 줄 중간 회원 600인 이상 밑줄 그시고 두 번째 줄 과반수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단 세 번째 서울특별시에서 얼마? 100인. 광역시 도에서 각 20인. 그 숫자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그 다음에 양가로서 한번 첫째 줄 후단 누구 인가를 거치라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인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인가요? 거기 밑줄 거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첫째 줄 후단 두 번째 줄 설립 등기함으로써 두 번째 줄 성립한다는 단어 있어요? 성립에다 동그라미. 자, 등기가 돼야만이 협회가 성립이 돼요. 법인이니까. 이해되셨어요? 예, 거기까지. 자, D페이지 샥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D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협회에 뭐가 나와요? 조직. 여러분 좋아하는 조직 나와 있네. 자, 조직. 협회도 조직이 있어요. 그러면 칠판 보세요. 협회는 총회가 있고 주사무소가 있고 지부가 있고 지회가 있어요. 그러면 총회는 반드시 둬야 될 것 같아요?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둔답니다. 둔다. 필수 조직이야. 왜 그러냐면 협회는 아까 재단법인이라고 했어요? 사단법인? 이 사단법인은 총회가 필수 조직이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반드시 둔다고. 그 다음에 총회 의결사항은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자, 총회 의결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언제까지 보고합니까? 지체 없이 보고를 하게 됐어요. 자, 보고 동그라미. 자, 두 번째 줄 둔다란 말 밑줄. 그리고 후단에 지체 없이 동그라미, 보고 동그라미. 자, 우리가 지체 없이가 우리 중개사법에서만 몇 군데 나와요? 10군데 나온다고 이야기했죠? 이게 9번째야. 지금 지체 없이 9개를 배운 거예요. 다 기억나요? 지체 없이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그렇죠? 지금까지 9개 배웠어요. 오늘 10개 다 배워. 자, 지체 없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보고야. 보고 진하게 쳐봐요. 총회 의결은 보고. 총회 의결은 보고입니다. 언제까지 보고? 지체 없이. 언제까지 보고? 지체 없이. 이 보고란 글자가 두 글자잖아요. 잘 안 보여. 우리가 배우다 보면 신고도 있고 승인도 있고 보고도 있고 인가도 있고 지정도 있고 통보도 있고 그래요. 다 해야 돼. 우리 과목은 이런 게 없어요. 깡그리 해야 되는데 보고는 많지 않아요. 여기 나오고 이따 또 하나 나와. 총회 의결은 언제까지 보고? 지체 없이. 언제까지 보고? 지체 없이. 언제까지 보고? 지체 없이. 언제까지 보고? 지체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 잊어먹으면 내가 넣어줄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돼. 여러분 계속 잊어먹으면 나는 계속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빠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협회가 주사무소는 반드시 둬야 될 것 같아요?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필수 조직 반드시 둬야 돼요. 거기 중간에 보면 필수 조직이라는 단어 있어요? 거기만 동그라미. 반드시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부하고 지혜는 둘 수 있다요. 그럼 지부는 어디다 둘 수 있냐? 시도. 지혜는 시군구. 그럼 이 두 가지는 둔답니까?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그리고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 둘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다시 법률사항이에요? 정관사항이에요? 법률사항이에요? 정관사항이에요? 법률사항이에요? 정관사항. 둘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부는 시도에 두고 지혜는 시군구, 시장구수, 구청장, 등록관청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이건 등록관청에 둘 수 있다. 여기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게 됐어요. 두면. 신고란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지부는 시도에 설치되니까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거고 지혜는 시군구에 설치하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에 신고하는 거예요. 이걸 등록관청이라네. 그럼 이제 설치를 했으면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신고사항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자, 칠판 봐보세요. 그러면 이 신고는 사후 신고가였어요? 사전 신고일 것 같아요? 사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사후 맞아요. 예? 자, 법에서 설치한 때 그랬죠? 이거의 사후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거저 양가로서 한번 일단 첫째 줄 정관 동그라미. 둘 수 있다 동그라미. 지부는 시도, 지혜는
시군구. 둘 수 있다 동그라미 쳤어요?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 설치 한때 밑에다가 사후라고 적어. 신고 동그라미. 자, 지부는 사후 신고, 지도 이사에게. 지혜는 등록관청에 사후 신고. 신고 동그라미 한때에다가 뭐라고 적어? 사후. 사후 신고요.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은 신고냐, 보고냐, 승인이냐 이런 것도 알아야 되지만 신고 중에서 사전 신고냐, 사후 신고냐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고 많이 배웠어요? 적게 배웠어요? 많이 배웠죠? 복습 한번 할게요. 배웠던 거. 우리가 앞에서 중개사무소 이전을 배웠어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라 그랬죠? 그럼 사전 신고라고 배웠습니까? 사후 신고라고? 사후 신고라고 배웠어요. 아주 좋아. 며칠이네? 10일이네. 10일이네. 기억나요? 네, 사후 신고. 그러면 다시. 우리가 앞에서 휴폐업 할 때 신고하라고 배웠죠? 그럼 휴폐업 신고는 사전 신고라고 배웠어요? 사후 신고라고? 사전.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거기서? 미리. 아, 좋아요. 휴폐업 신고 미리. 휴업기간 변경 신고 미리. 재개 신고도 미리. 합해서? 그렇지. 아, 좋았어요. 그 사전 신고야. 그리고 협회가 지부 지혜를 설치할 때는 사전이다, 사후다. 사후. 설치 한때. 이거 구체적인 기간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신고도 사전인지 사후인지 다 공부해야 돼.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우리가 신고사항 많이 배웠거든요. 자, 소속 공인 중에서 보조원, 이걸 통틀어 고용인이라고 그러죠? 고용인을 고용하면 고용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언제까지 신고? 고용신고 하라 그랬잖아요. 직원 고용하면 언제까지 신고?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라고 배웠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언제까지 신고하라 했어요? 10일 이내 신고하라 했어요.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 이것도 신고고. 또 우리가 업무 보증, 보험 들어라 했죠? 보증 설정 신고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이런 거 다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고 그러면 잊어먹으면 내가 한 번씩 읊어줘. 걱정 안 해도 돼. 지체 없이도 나중에 한 번씩 읊어줄 거예요. 10가지. 되게 쉬워.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청색 2번 읽으세요. 업무 개념 잡아드릴게요. 자, 협회 업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고유 업무하고 수탁 업무가 있습니다. 협회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고유 업무하고 개념 잡아둘게요. 고유 업무는 협회 자기 일입니까? 자기 일이 아닙니까? 자기 일이다. 고유 업무란 말은 협회 자기 일이다. 그리고 수탁 업무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서 처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협회 고유 업무가 거기 많아요? 적어요? 7가지나 되죠? 그래서 오늘은 2가지만 할게요. 그 3번 체크해보세요. 회원 자질 향상 밑줄 보세요.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교육, 연수. 자, 교육 동그라미. 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은 협회 자기 일입니다. 교육 동그라미 쳤어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배운 교육이 뭐예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 교육 업무는 고유 업무요, 수탁 업무요? 수탁 업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은 좀 이따 배워. 조금 이따 바로 배울 건데 이것은 실시권자가 시도이사야. 근데 이분들이 교육 시켜 안 시켜요? 그러면 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협회가 교육 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협회가 위탁 받아서 처리한다고 해서 수탁이란 말을 써요.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내가 왜 강조하냐면 모든 교육이 다 수탁 업무가 아니에요.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은 고유 업무. 실무교육, 직무, 연수교육은 수탁. 이해됐죠? 그 다음에 고유 업무 6번 체크하세요. 오른쪽 페이지 6번. 공제사업이 있습니까? 네. 공제사업은 보험사업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바 있죠? 네. 기억나? 보험 들 때 보증보험 가입, 공제가입, 공탁. 기억나요? 네. 보험사업이요. 그럼 보험사업도 협회 자기 일이야. 근데 수탁 업무가 또 뭐가 있냐? 시험 시행 업무가 있어요. 여기서 시험은 어떤 시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말합니다. 이것은 고유 업무요, 수탁?
그러면 시험 시행 기관이 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협회가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협회가 위탁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탁을 말해. 그래서 오른쪽 양가로 2번의 세 번째 줄. 양가로 2번의 세 번째 줄. 교육 업무 있어요? 가로 안에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그리고 네 번째 줄 앞쪽에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라는 단어가 있어 없어? 있어요. 거기다가 멍크 어떻게? 그렇지. 이 두 가지가 수탁이야. 자, 그래서 업무 일단 두 개씩만 공부해봤어요. 시험 보기 전까지는 고유 업무 다 알아야 돼요. 그렇죠?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제목이 뭐예요? 공제사업은 머리 아픈 내용들이 많아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랄지 그 뒤쪽에.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책심의위원회도 안 하고 넘어왔거든요.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제사업 파트는 3, 4월 달로 넘길게요. 일단 하란 데만 하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자, 그 다음에 292페이지 제목 읽으세요. 교육 나와 있어요? 자, 교육 공부할 건데 교육은 그냥 해야 돼요? 비교해서? 비교해서 공부할 거요. 아까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있죠? 이걸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해야만 돼요. 그래서 내가 칠판에다 다 비교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뭐 하면 돼요? 칠판을 자연스럽게 보기만 하면 돼. 이해됐어요? 밑줄은 나중에 써드릴게요. 자, 그럼 칠판 보세요. 교육은 크게 실무교육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교육? 연수교육을 먼저 할게요. 연수교육.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직무교육이 있어요. 정리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실시권자가 누구냐?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자,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우리가 앞에서 했죠? 누가 돼요? 시도지사잖아요. 그러면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합니다. 또 직무교육은 시도지사도 가능하고 또는 등록관청도 가능해요. 그럼 여기서 잘 봐보세요. 자, 실무교육이라는 것은 중개업하기 전에 미리 받는 교육이고 개념 잡고 들을게요. 연수교육은 어떤 교육을 말해요? 연수 받는 거? 예, 좋아. 그런 말은 누구나 다 해. 재교육. 재교육. 우리가 우리 학원에서도 지금 3월 1일 날 뭐 개정 시법 한다며. 그 재교육이잖아요. 그건 지금 중개하고 있는 사람 대상으로 하잖아요. 이게 뭘 말해요? 세법이 개정된 것을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연수교육은 주로 재교육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교육? 재교육. 세법, 공법, 중개사법 이런 게 자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그걸 알아야지 고객에게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수교육, 재교육 성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하면 공부 끝난 게 아니에요. 중개하려면 계속 공부해야 돼, 안 돼? 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직무교육이라는 것은 이것도 중개업하기 전에 미리 받는 교육이야. 실무교육처럼. 됐어요? 그리고 연수교육, 재교육. 일단 이 개념을 잡고 접근을 한 것이 빨라. 공부하는데. 자, 그 다음에 대상자가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실무교육은 누가 받아요? 이건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앞에서 배웠어요. 어떤 사람이 받아야 돼요? 개공이 받아? 등록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예 미리 받는 거니까. 개공은 이미 받고 나서 개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개공은 그러면 틀리고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 신청하려는 자, 줄여서. 자, 그리고 법인은 누가 받아야 돼요? 임원하고 사원. 몇 명이 받아야 돼요? 전원. 그러면 여기서 임원은 누구를 말해요? 복수밖에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배웠어요. 임원. 그것도 기억 안 나요? 임원, 제가 당첨. 하루 종일 거기만 당첨이 가네. 여기는. 오, 좋아. 그렇게 까맣게? 여기는. 기억이 안 나? 오, 좋아. 여기는 늦게 왔으겠네, 나는. 이사감사. 아, 주식회사 유한해서 이사감사 있어, 없어? 그렇게 기억이 안 나? 이사감사 기억 안 나요? 아이, 법인 회사잖아요. 회사 보면 드라마 안 봐요?
옛날에? 어? 드라마 보통 뭐 회사를 배경으로 해서 많이 드라마가 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딱 앞에 사장 대표이사 딱 있고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런 사람들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식회사는 감사가 있고 뭔 사람 있어요? 이사, 감사, 경영진들. 그럼 여기서 사원은 누구를 말해요? 무한책임사원. 합자하면서 무한책임사원. 그죠? 회사에 대해서 무한적으로 책임질 사람들. 일반 직원하고 좀 개념은 틀려요. 이것도 운영한 사람들이야. 자, 이분들이 몇 명이 받아야 했어요? 다 받아야 돼. 자격증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임원 다 자격증 없어도 되잖아요. 다 받아야 돼. 그리고 법인은 분사함수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책임자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고.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 받습니다. 무슨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이분들이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미리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년에 학교 간 사람들 있잖아요. 소공 되려고 해도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등록 사장 되려고 해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지금 웬만한 사람 다 받았을 거예요. 중개업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다 받아야 돼, 이제.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방금 내가 뭐라 했어? 재교육이라 그랬죠? 그럼 누가 받겠어요?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누구? 실무교육을 받았던 개공하고 소공이야. 이걸 줄여서 소공. 됐어요?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하고 소공. 재교육 성격을 갖고 있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중개, 보조원입니다. 옛날에는 보조원들 안 받았거든요. 이 직무교육이 최근에 생겼어요. 한 2, 3년밖에 안 됐어요. 한 3년 됐나? 중개 보조원이 직무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알아야 되냐? 시기. 언제 받아야 되냐? 이게 중요하죠. 잘 보세요. 실무교육은 중개업을 하기 전에 미리 받는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일 전을 기준으로 해서 몇 년 이내? 등록 신청할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 그럼 내가 3년 후에 등록할 것인데 미리 받으면 또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등록 신청일 1년 이내. 그럼 이분들은 언제요? 소공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소공 고용하면 고용신고하라 그랬잖아요. 고용신고일 전 몇 년 이내? 1년. 개념 잡았어요? 그럼 이건 보세요. 중개업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다가 폐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폐업하고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하면 실무교육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아직 감이 살아있죠. 그럼 1년 지나면 받아요. 그럼 폐업하더라도 뭘 기준으로 해? 1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용관계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업하면 안 받아도 돼. 1년 지나면 받아야 돼. 됐어요? 이게 다 뭘 기준으로 해? 1년. 그럼 연수교육은 재교육이라고 그랬잖아요. 몇 년마다 받아야 돼? 2년마다 받아요. 그러니까 실무교육 받고 2년 지나면 연수교육. 그럼 연수교육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또 2년 되면 또 연수교육. 이해되세요? 몇 년마다 한 번씩? 2년마다 한 번씩.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고용신고일 전 몇 년 이내? 1년 이내.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알아야 되겠잖아요. 시간. 자, 봐보세요. 실무교육은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받아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3, 4일 받아야 돼요. 그럼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그죠?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 3, 4시간. 그죠? 자, 머릿속에 다 들어왔죠, 지금? 다 들어왔죠, 지금? 이거 안 들어온 것 같아, 지금. 자, 그 다음에 내용. 내용 한번 봐드릴게요. 그럼 실무교육은 무슨 교육 시켜요? 실무에 필요한 거죠. 그렇게 말한 것은 누구나 다 해.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실무교육 미리 받는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습득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경영실무 있고 직업윤리 있어요. 근데 이 경영실무와 직업윤리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면 다 여기도 있으니까. 이거 하나를 외우면 되고. 자, 억지로 외우지 말고 미리 받는 교육이니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습득. 그럼 이건 무슨 교육이라고 했어요? 재교육. 그럼 뭘 교육시키겠어요? 바뀐 거. 그러니까 법 제도 변경을 교육시켜. 법 제도가 자주 바뀌어 안 바뀌어? 이걸 교육시켜요. 그리고 여기도 경영실무 있고 직업윤리도 있어요. 이건 신경 안 써도 돼. 똑같으니까. 이거 하나를 머릿속에 넣어봐. 그리고 이제 보조원들은 중개업을 한 게 아니라 보조 업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리고 3, 4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윤리 교육만 시켜요. 술 먹고 비틀거리지 말라고 지금. 자, 윤리 교육만 시켜. 윤리 교육은 셋 다 있어요. 근데 이거 윤리 교육. 이해되셨어요? 비틀거릴 것 같아 지금. 안 좋았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봐보세요. 자, 머릿속에 들어오고 있죠 지금. 자, 그러면 교육 언제 한다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실무교육은 통제해줘요? 실무교육 한다고? 이건 알아서 가서 받아야 돼. 찾아가서 받아야 돼. 등록하려면, 고용되려면. 그러니까 이건 알아서 통제 안 해주고. 근데 연수교육은 재교육이잖아요.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교육 일시 통제해줍니다. 몇 월 며칠 날. 교육 장소, 서북구청에서 교육 내용, 개정 세법에 대해서 강의할 테니까 빨리 와서 받아라. 이해됐어요? 몇 개월 전까지? 이것도 알아서 받아야 되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제재. 교육 안 받으면 어떤 제재 들어가냐 봐보세요. 실무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떤 제재 들어가겠어요? 등록을 안 해주거나 고용 신고가 안 돼. 별도 제재가 있는 건 아니고 등록을 안 해주거나 고용 신고가 안 될 거고. 그럼 연수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가 들어가요. 오, 좋아. 500만 원 과태료? 금세 봤어?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요? 컨닝의 대가. 아주 세요. 500만 원의 과태료. 그렇지. 좋아. 써 있어. 좋았어요. 500만 원의 과태료. 몇만 원의 과태료? 벌금에 아니라 과태료. 근데 교육 12시간 안 받았다고 좀 세지 않아요? 500만 원이면 100만 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도 학원 안 나오면 이거 있으면 좋겠어. 맨날 결석하니까. 학원법을 개정을 해. 그렇죠. 하루 결석하면 규칙을 세워야 되죠. 이해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봐보세요. 지침. 뭐다? 지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교육 한번 봐보세요. 누가 실시권자예요? 그럼 서울시 따로, 강원도 따로, 경기도 따로, 충청도 따로, 그러면 교육 방법이랄지 교육 내용이 균형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교육기관에서 자기 마음대로 교육시키게 돼요. 어떤 사람은 풍수 데리고 와서 풍수 교육시키고, 뭐 이렇게. 그죠? 아니, 진짜로 연수교육 풍수 많이 갖다 시켜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어, 없어? 그래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의무조항이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교육시키라고 지침을 내려주면 거기에 맞게 대충 교육시킬 수 있다, 없다? 이제 상급기관 국장입니다. 이게 3가지 교육 내용 전부야. 빠진 거 없어요, 지금.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하나 더. 교육이 하나 또 있어. 저 3가지 교육이 무슨 교육이 있었겠어요? 그렇지, 예방교육. 아주 좋았어요. 이 부동산 거래 사고가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방교육이라고 또 있어요. 아주 좋았어요. 예방교육은 별도로 공부해야 돼요. 자, 적고 나서 밑줄 그로 갈게요. 자, 예방교육 실시권자는 누가 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도 되고, 또 시도지사도 되고, 또 등록관청 셋 다 갑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저 3가지 교육은 주로 시도지사죠. 근데 이거는 셋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교육 대상자. 예방교육은 누가 받아야 돼요? 개공입니까? 개공 등입니까? 등. 그럼 등 속에는 보조원 들어간다. 소공 들어가. 그러니까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누구나 예방교육 대상이 돼. 왜 그러냐면 보조원이 갔다가 탁 사고 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실시 여부. 예방교육은 반드시 교육을 해야 돼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건 임의조항이에요. 이것도 도입된 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년 안 됐어. 그래서 아직 한단 말을 못 들어봤는데 실시할 수 있다. 근거 규정만 두고. 그 다음에 예방교육도 언제 한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 언제까지? 교육일 10일 전까지 알려줘야 돼요. 2개월 전이 아니라 10일 전인데 교육일 시, 장소, 내용.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저 새교육은 교육비 지원한단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실무교육은 여러분 본인 돈 내고 들어야 돼요. 그죠? 근데 예방교육은 교육비를 지원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의무조항은 아니에요.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개념 잡았어요? 예, 좋아요. 예, 좋아요. 하루 종일 찍어도 돼. 그래서 하루 종일 찍었어. 아무 밖에 안 찍었어? 예, 그래서 좋았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교육은 완벽하게 다 정리가 됐어요.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293페이지부터 밑줄 긋습니다. 92쪽은 안 그어도 돼요. 3페이지 이후에 또 나와 있어. 중복되니까. 자, 청색 2번 교육 지침 시행 나와 있습니까? 네. 자, 주어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국장 동그라미 쳤어요? 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직무, 연수교육, 균형 유지이죠.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침 동그라미,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침 마련권자는 국장이야. 끝. 자, 뭐 지침사항 이건 안 읽어도 될 것 같고. 자, 2번 보세요. 자,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첫째 줄 누구라 그랬어요? 시도지사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청색 2번. 자, 실무교육 대상자 나와 있습니까? 네. 제목만 몇 적으세요. 등록을 개설 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 있어요? 네. 예. 자, D페이지 나오세요. D페이지도 제목만. 자, 임원 사원 몇 명? 전원이라고 적어. 제목 밑줄 것이고. 임원 사원 뭐다? 전원. 임원 사원 뭐다? 전원. 자, 3번. 분사무소는 누구? 책임자. 분사무소는 누구? 책임자. 4번. 소속 공인 중에서. 제목만 밑줄 걷어요? 자, 청색 3번에 보면 실무교육 내용 시간 나와 있죠? 앞쪽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동그라미. 법률 지식 습득. 그리고 경영 실무 직업 윤리는 다 있죠? 신경 안 써도 되고. 시간 28에서 32시간. 여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연수교육 실시권자 첫째 줄. 뭐라고 나왔어요? 시도지사. 거기만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청색 2번. 연수교육 대상자 첫째 줄만 밑줄 그세요.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소공이에요.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소공이고 후단에 몇 년마다? 2년마다 체크하세요. 연수교육 2년마다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청색 3번에 보면 연수교육 내용 시간 나와 있습니까? 네. 자, 앞쪽에 법 제도 변경 이거 하나만 외워요. 직업윤리 경영실무는 다른데 직업윤리 경영실무 다른 데도 있으니까 나놓고 일단 법 제도 변경 재교육이니까 그 교육. 그리고 12시간에서 몇 시간? 16시간. 그 밑줄 그으시고. 자, 교육 통지. 연수교육은 아까 알려준다 그랬죠? 몇 개월 전? 2개월 전. 두 번째 줄. 일시 장소 내용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자, 연수교육 안 받으면 아까 제재 따라 본다 그랬죠? 네. 얼마 나왔어요? 500만 과태료입니다. 벌금 아니고 500만 원이면 뭐다? 과태료 처분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직무교육 나와 있죠? 첫째 줄.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에요. 자,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실시권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청색 2번 직무교육 대상자 첫째 줄 중개보조원이라는 단어 밑줄 그시고 고용신고일 전 몇 년 이내? 1년. 거기까지 밑줄 그세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되고. 자, 3번 직무교육 내용은 앞에 무슨 윤리? 직업윤리. 이분들은 중개업을 안 하니까 보조 업무 하잖아요. 직업윤리가 주 교육이고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 나와 있어요? 네. 자, 5번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나와 있어요? 네. 예방교육. 자, 두 줄 밑줄 긋으면 실시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동그라미. 셋 다 실시권자가 되고. 자, 마지막 줄 대상자는 개공 등. 개공 등 동그라미. 대상자는 개공 등. 그 다음에 마지막 줄 실시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자, TP에 넘어가세요. 자, 청색 2번을 보면 교육 공고 통지 나와 있죠? 네.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세 번째 줄. 며칠 전? 10일 전. 근데 주의할 거 있어요.
10일 전까지 통지만 나와 있어요? 아니잖아요. 후단에 공고하거나 또는 통지야. 둘 중 하나야.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자, 연수교육은 통지만 나와 있잖아요. 예방교육은 공고하거나 또는 통지입니다. 그 지문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교육비 지원 3번. 두 번째 후단. 교육비는 지원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쉬워요, 어려요? 쉽죠? 눈물 나오죠? 좋아. 무슨 눈물? 기쁨의 눈물. 참 좋았어요. 자, 그래서 교육은 완벽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밑줄 긋은 거 한 번씩 쭉쭉 읽어 두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잊어먹으면 어떻게? 다시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제목 읽으세요. 뭐라 했어요? 보칙. 이 보칙이 우리 중개사법에서 3가지가 나와 있어요. 한번 적어 드릴게요. 이 보칙 파트에서 우리 중개사법에 나온 것이 업무 위탁이라는 게 있고, 무슨 위탁? 업무 위탁이라는 거 있고, 또 하나가 행정 수수료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보상금. 이렇게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업무 위탁도 있고, 행정 수수료도 있고, 뭐가 있어요? 보상금. 업무 위탁도 있고, 행정 수수료 있고, 뭐가 있어요? 보상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 셋 중에서 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자주 나올 것 같은 단어. 보상금. 그렇지. 보상금이 가장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행정 수수료. 업무 위탁이 가장 적게 나오긴 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3가지 다 설명을 할 건데, 업무 위탁은 그냥 하면 안 되고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해야 돼. 비교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계속 흔들려. 그래서 내가 비교해 줄 테니까 어디만 보고 있어요? 자, 업무 위탁 들어갑니다. 우리 중개사법에서 업무 위탁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교육 업무. 교육 업무 위탁 가능해요. 그럼 여기서 교육은 무슨 교육?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을 말합니다. 이거 위탁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시험 시행 업무. 공인중개사 시험을 말해요. 시험 시험. 이 2가지밖에 없어요, 위탁은. 그럼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냐? 위탁 주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억지로 외우지 말고, 위탁 주체는 실시권자가 주체야. 왜 그러냐면 남의 일을 위탁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체는 아까 교육은 누가 실시권자요? 시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만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 시행 업무는 누가 되겠어요? 실시권자가 누구예요? 아니, 우리가 배웠잖아요. 시험 시행 기관장. 국토교통부의 시험 실시권자예요? 무조건 국장? 그것도 생각 안 나고 그래요? 시험 시행 기관장이 누구라고 배웠어요? 앞에서 배웠어요. 원칙은 누구요? A가 누구고? 공인중개 시험 실시권자 원칙은 누구? 자,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을 먼기하다. 자, 어느 학원에 가니까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했는데 주간반은 대답을 하나도 못해. 야간반은 대답을 잘해. 그죠? 주간반이 더 잘해야 되는데 야간반은 대답을 척척 하는데 주간반은 못해. 그런 현상은 뭐라 그래요? 나도 몰라. 여러분들도 잘 공부하셔야 돼요. 자, 찾아드릴게요. 56페이지. 56페이지 시험 시행 기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원칙이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지사 나와 있죠? 그럼 A적으로 누구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 이런 현상 뭐라 그래요? 신기하다. 시도지사 A적으로 복장. 이분들이 실시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위탁 주체가 되는 거지. 왜? 남의 일을 위탁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일을 위탁하는 것이. 그러니까 실시권자가 위탁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찰판 봐보세요. 근데 이 세 가지 교육을 이분들이 시행해, 안 해? 안 하죠. 아니, 시도지사가 바빠 죽겠는데 지금 교육시키고 있겠어, 지금? 강원도지사 같은 거 지금 평창 올림픽 때문에 낙인데?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걸 위탁을 해. 그럼 위탁받은 기관이 누가 돼요? 수탁기관. 그럼 수탁기관은 어디냐? 자, 학교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모든 학교가 아니라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그러면 천안에서는 부동산 관련 학과가 어디가 있어요? 나사렛대하고 또 백석대하고. 그죠? 이런 대학에서 실무교육 위탁받아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교육 받을 때 그 교육기관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실시하면 할 수 있어요. 모든 대학이 아니라 부동산 관련 학과 개설된 학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인중개사 협회.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협회로 많이 받으러 가죠? 협회는 거의 연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이해돼 있었어요? 그리고 공기업하고 어디? 준정부기관도 위탁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도 위탁 가능하죠? 그럼 수탁기관은 여기는 대학은 안 들어가. 학교는 안 들어가요. 학교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탁받아서 할 수 없어요. 공인중개사 협회는 가능하다고 아까 배웠죠? 그리고 공기업하고 어디? 준정부기관.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이 여기에 들어가요. 이해됐어요? 지금 현재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위탁받아서. 자, 그러면 이제 주체가 약간 국장 차이 있죠? 수탁기관 학교 차이 있어 없어? 또 하나 차이가 있어요. 그럼 위탁을 했으면 위탁한 사실을 일반인들 알아 몰라? 무슨 업무를 위탁했고 어디에다 위탁했고 이런 걸 다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그러면 누가 관보에다가 고시를 하느냐? 이것은 시도지사가 고시하고 이건 누가 고시해야 돼? 시험 시행기관장이 고시를 합니다. 무조건 시도지사라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시험 시행기관장, 국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이걸 잘 비교해. 조금씩 차이 있잖아요. 주체 차이, 수탁기관 차이, 고시 주체 차이. 세 가지 잘 비교해야 돼. 예, 그래서 비교를 다 해놨어. 그러면 이런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밑줄 그어야지. 자, 297페이지 보세요. 자, 청색 1번 교육 업무 위탁 나와 있습니까? 양가로 1번, 자, 주어만 동그라미, 시도지사는 거기까지만. 이게 위탁 주체야. 교육 업무는 시도지사가 위탁 주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 2, 3 묶으세요. 수탁기관입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자, 학교가 있고,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고, 공기업 준정부위원이 있어, 없어? 있어. 수탁기관 세 가지. 양가로 2번은 놔놓으세요. 자, 뒤에 넣으세요. 자, 양가로 3번 관보에 고시하란 단어가 있어 없어? 주어 동그라미. 시도지사는 스스로 관보에 고시한다. 그러니까 교육 업무는 누가 고시한다는 거예요? 시도지사. 누가 고시한다? 시도지사. 자, 청색 2번. 시험 시행 업무 위탁 나와 있어요? 주어 동그라미. 시험 시행기관장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단 위탁. 두 번째 줄 보면은 공기업 준정협회 있죠? 그럼 밑줄 긋고 학교 X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시험 시행 업무는 학교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거 차이. 그리고 주어 주체가 시험 시행 기관장이라는 거. 그리고 양가로 2번 주어 서술로 밑줄 보세요. 그럼 이건 누가 고시한다 그랬어요? 시험 시행 기관장. 시도지사라면 정확한 표현 아니죠? 시험 시행 기관장이 고시. 약간씩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이걸 잘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해주면 돼요. 끝! 자, 2번 제목 읽으세요. 자, 7번 봐서 행정수수료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행정수수료란 말은 관청에 납부해야 할 수수료예요. 그건 이것은 우리가 단원별로 다 배워왔던 거예요. 배워온 걸 왜 여기서 또 하느냐? 모아가지고 같이 한다는 것 뿐이에요. 단원별로 다 있어. 그래서 강의를 충실히 들으신 분은 이거 다 알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러면 행정수수료라는 것은 관청이 납부해야 할 수수료. 그러면 이것은 원칙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수수료 납부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몇 가지? 두 가지 있죠? 광역자치단체가 어디예요? 광역자치단체 있잖아요. 시도. 기초자치단체가 어디예요? 시군구.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예. 자, 그러면 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 납부하라 그랬죠? 근데 사유에 따라서 시도 조례를 따르는 경우도 있고 시군구 조례를 따르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어. 우리 앞에서 단원별로 해왔어요. 자, 그럼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행정수수료가 총 6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응시수수료 내 안 내? 그쵸? 그러면 이것은 시도 조례를 따라야 돼요? 시군구 조례를 따라야 돼요? 왜? 시도지사가 시행할 때는 시도 조례야. 근데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예요. 이건 예의이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시도 조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못 쓰게 될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자격증 재발급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재교부 받을 때 수수료 해야 되세요? 그러면 자격증 재교부는 누가 해줘? 시도의사가 해줘. 시도의사가 줘요. 자격증은 무조건 시도의사야. 교부한 사람 시도의사, 취소한 사람 시도의사, 재교부 시도의사. 됐어요? 그러면 이건 시도지사가 관할하니까 시군구 조례요, 시도 조례요? 시도 조례.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등록을 신청할 때 수수료 납부하라고 배운 거 기억나? 그리고 등록증 분실하면 재교부 받아야 된다고 기억나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면 주된 사무소 시장구수구청장에게 신고하라고 기억나요? 그리고 분사무소 신고 필증 재발급 받을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다 이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시장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이것은 시도조례요, 시군구? 시군구 조례다. 원리는 간단해요. 그럼 여기서 안 배운 거 하나도 없어. 단원별에서 이거 앞에서 다 단원별로 배워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억지로 외우지 말고 시도지사가 관할하니까 시도조례. 이건 시장구수 구청장이 관할하니까 시군구 조례. 이거 6가지만 수술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되고 시도인지 시군지 구별해서 공부했죠? 그러면 봐보세요. 이 속에 휴폐업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러면 휴폐업 신고할 때 수수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자격증 그냥 발급받을 때는 수수료 있어 없어? 뭐 할 때만? 재교부. 그러면 거리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는 수수료 있어 없어? 여기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장 등록할 때 수수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6가지만 수수료 있고 휴폐업이랄지 자격증 교부랄지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시도인지 시군구인지 구별해서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완벽해. 이해됐어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 자, 몇 줄 가드릴게요. 자, 298페이지 양가로 1번 수수료 납부 사유 있어요? 첫째 줄 중간.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이 지문 있어요? 자, 밑줄 보시고. 다만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동원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납부하라. 나와 있어요? 예, 밑줄. 그 다음에 1번하고 2번 묶으세요. 시험 응시하고 자격증 재교부. 1번하고 2번 묶었어요? 그럼 뭐라고 적어? 시도조례라고 적어야지.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은 시도조례. 그죠? 그 다음에 3, 4, 5, 6 묶으세요. 그렇지. 시군구조례. 아주 좋았어요. 빨리 써놔버렸네. 아주 좋았어요. 시군구조례. 아주 좋았어요. 뭐든지 빨라. 아주 좋았어요. 에? 돌아서면 잊어버려? 좋았어요. 그러면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줘요? 안 잊어본 방법? 돌아서지 마. 아니, 돌아서면 잊어보니까 안 돌아서면 되지. 좋아요. 아주 좋았어요. 자, 깜짝 놀랐어. 자, 양가로 2번 보세요. 수수료 납부 사유가 아닌 거 있어요? 두 번째 주로단. 자격증을 뭐 할 때? 교부 받을 때. 재교부 할 때만 수수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갖고 자격증 받으러 갔는데 수수료 납부하라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때는 수수료 없어요. 교부할 때는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중간. 휴폐업 신고. 밑쪽으로. 휴폐업 신고할 때 수수료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지정 신청할 때. 수수료 없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6가지만 있다 이 말이야. 개념 잡았어요? 그리고 청색 2번은 볼 필요 없어요. 이것은 조례가 뭐냐 이런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포상금 나와 있어요? 네. 자, 포상금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시험은 매년 출제가 되고 있다고 했죠. 근데 작년에 안 나왔어. 28회 때. 계속 나오다가 작년에 안 나왔어. 그러니까 올해 나올 거예요. 여러분 29회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뒤에 보면 어려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왜 그러냐면 문제는 어렵게 응용을 해서 만들어내니까 그래.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내가 딱 정리하고 쉽게요. 예. 자, 일단 칠판을 보세요. 책은 뒷페이지 넘겨놓고 칠판 보세요. 포상금에서 알아둘 것이 어디다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나오느냐. 신고 고발 관청 알아야 돼. 이것은 등록 관청에 해도 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관계없어요. 아무데나 신고해도 됩니다. 근데 돈이 나오는 곳은 어디요? 등록관청. 그러면 처음부터 어디다 신고하면 편하겠어요?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편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나오느냐? 신고 고발 대상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신고 고발 대상자는 첫 번째가 무등록업자. 그럼 혹시 주변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신고하면 포상금 나와요. 혹시 무등록업자 알고 계세요? 무등록업자 주변에? 몰라요? 예, 좋아. 다행이다. 무등록업자 신고하면 포상금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두 문자로 공부할 거예요. 무.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신고하면 나오냐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사람. 그럼 능력도 좋네. 어떻게 거짓으로 등록해갖고 개공이 됐을까? 참 능력 좋은 사람이죠. 어떻게 등록을 했을까? 거짓말로? 그래, 자격증 2조! 어떻게 알았어요? 자격증을 2조를 해서 자기 이름으로 등록한 사람. 그런데 지금은 2조가 불가능해. 왜 불가능해요? 지금은 자격증은 등록관청에서 직접 시도의사에게 확인 서류로 바뀌었어요. 등록 신청 들어오면 저분이 자격증이 있냐면 직접 확인 들어간다고. 그럼 2조가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이게 확인 서류 바뀐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그럼 그 전에는 등록을 하고 할 때 자격증 4번을 제출했어요. 자격증 뭘 제출해? 그럼 4번 2조하기 쉬워, 어려워? 쉽죠. 근데 관청에서 그걸 모르고 받아줄 수 있잖아요. 확인 안 해보면 모르지.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서 확인 서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년 안 됐으니까 그 전에 이렇게 해갖고 혹시 영업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떳떳하게 나는 개공이다. 자격증도 없으면서 2조를 해가지고 와 진짜 대단해. 이분들 신고하면 나와. 좀 기다려봐. 관심사가 얼마지? 조금만 기다려봐. 이해됐어요? 50만 원.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신고하면 나와요? 등록증이 됐건 자격증이 됐건 뭐 한 사람? 양도 대여한 사람. 빌려준 사람이든 빌린 사람이든. 이런 사람 간혹 가다 있을 수 있죠? 이분들 신고하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무거등자라고 외울 거예요. 아니 4가지밖에 안 되니까 이거 두 문자를 안 해도 사실 관계는 없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 나와. 그러니까 이제 시간 지나면 흔들려 버려. 아 진짜요. 4가지밖에 아니니까 두 문자 안 해도 돼요. 이건 사실. 근데 이 등록증이 양도되고 계속 나와요. 거짓 등록도 계속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면 헷갈리니까 아예 무거등자라고 해놓은 게 편해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분들 신고했어. 그래갖고 이제 포상금 나올 거 이제 술 한잔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안 나와요. 이 조건이 또 2가지가 더 충족이 돼야 돼. 뭐가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가 행정기관에서 발견하기 전에 신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서북구청에서 다 이분들 잡아놨어. 근데 그 뒤에 신고 들어가면 포상금 나와 안 나와? 당연한 소리지.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요? 뒷북쳤다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충족이 되는 게 검사가 무슨 제기?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만 포상금 나와.
그럼 개념 잡아야 돼. 공소제기가 뭐요? 공소제기가 뭐요? 어? 공소제기라는 거. 검사가 일단 누가 신고 들어왔잖아요. 그 검사 보니까 범죄 혐의가 인정돼. 그래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재판 거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공소 검사가 제기해서 법원에서 판사가 죄가 안 된다고 무죄 판결을 내릴 수도 있어 없어요? 또 죄가 된다고 유죄 판결을 내릴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무죄 판결을 받아도 보상금 나올까?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이건 죄가 아니라고 무죄 판결을 딱 판사가 내렸어. 그럼 보상금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와? 무죄 판결이니까? 아까 내가 공소 제기하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와.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그럼 법원이 중요해요, 검사가 중요해요? 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리잖아. 그러니까 검사가 범죄 혐의 이제 공소 제기하면 보상금 나와요. 무죄 판결 받도 유죄 판결 없어. 이것까지 알아야 문제가 풀려. 이해됐어요? 네. 검사가 중요해요? 그럼 기소유예라는 것도 또 뭐예요? 이것도 검사가 딱 보니까 범죄 혐의가 있어. 범죄 혐의가 있는데 연령이 어리다 할지 지능이 낮다 할지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없어? 이런 것 때문에 정상 참작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야. 이게 검사가 보니까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연령이 어리다 할지 뭐 지능이 낮다 할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검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이런 경우도 보상금 나와 안 나와? 나와. 일단 범죄 혐의는 인정했어 안 했어? 정상 참작해서 안 한 거지. 이해됐어요? 근데 누가 신고 들어와서 검사가 보니까 죄가 아니야. 검사가 보니까 저건 죄가 아니라고. 그래서 아예 범죄 혐의가 없습니다. 혐의 처분을 할 수가 있어 없어? 그러면 이런 경우는 보상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이건 보상금 안 나와요.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됐어 안 됐어? 이건 범죄 혐의를 인정했는데 정상 참작에서 소를 제기하지 않는 거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누가 중요해요? 검사가 중요해요. 검사 손에서 인정하면 나오는 거야.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개념 잡았어요? 네. 이 노란 것까지 알아야지 문제가 풀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최대 관심사가 금액이잖아요. 보상금은 건당 얼마죠? 한 건 신고하면 50만 원이죠. 그럼 두 건이면 네 건이면 200만 원 나오죠. 네 건 정도 신고하면 1년 학원 다닐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아,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천안에서는 하다 신고가 들어와서 서북구에서 돈을 지급할 돈이 없어. 그럼 국고에서 보조도 해줘. 얼마 범위네? 50% 범위네. 범위 내니까 10%가 될 수 있고 30%가 될 수 있고 50%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관심사가 뭐예요? 금액도 관심사지만 언제 나오냐 관심사잖아요. 신고해놓고 이제 기다리고 이제 술 한잔 먹으려고 언제 나와요? 어? 지체 없이 나와? 아주 좋았어요. 진짜 지체 없이 중독이 됐어. 그게 아니고 1개월 이내에 나와요. 근데 주의할 거 있어요.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이겠어요? 결정일로부터? 지급 결정일입니다. 그러면 지급 결정일은 신청한 사람이 모르죠? 그러면 이제 지급할 것이면 이제 관청에서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1개월이네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1개월도 중요하지만 이거 시점. 신청일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줘? 균등. 그럼 25만 원씩. 한 건이면 25만 원씩. 균등 배분해줘요. 한 건 신고를 같이 했다. 그럼 균등 25만 원씩. 근데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줘요? 합의한 대로 주겠어 안 주겠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줘. 내가 49만 원, 거기 만 원 합의했어. 그건 안 줘? 그럼 거기 49만 원, 나에게 만 원. 아, 그건 오케이. 아, 좋았어요. 죽었어요. 아, 욕심 많아. 자, 합의한 대로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술로 합의했다면 안 돼요. 합의 각서를 제출해야 돼요. 왜냐하면 관청에서도 돈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근거 자료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관청에도 남겨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합의 각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사건에서 2건 이상 신고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똑같은 사건을 A는 오늘 신고하고 B는 다음날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 얘기죠? 먼저 최초로 신고한 사람. 그래서 2건 그러면 최초. 2인 이상 공동 그러면 균등. 이렇게 매치를 해서 보면 다 끝났어요. 별거 없죠? 자, 밑줄 긋고 넘어갈게요. 쉽게요. 자, 청색 2번에서 양가로 1번. 2줄 밑줄 보세요. 등록관청 동그라미. 등록관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 가로로 묶으세요. 신고 고발한 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와있죠? 네. 그리고 1, 2, 3 묶으세요. 1번이 무등록업자에서 무. 2번이 거짓 등록에서 거. 3번이 등록증 자격증에서 등자. 양도 돼요. 양수대 번째. 자, 무거 등자입니다. 자, 양가로 2번 첫째 줄 중간에 행정기관에서 발견하기 전이라는 단어 있어요? 네. 번호 매기세요. 이거 1번. 일단 행정기관에서 발견하기 전에 신고 들어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후단.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2번. 자, 오른쪽 페이지 3번. 포상금 지급 절차 나와 있어요? 첫째 줄, 등록관청만이 지급권자다. 그 지문. 포상금 지급권자는 오로지 누구? 등록관청. 자, 양가로 2번 두 번째 줄 중간. 자, 포상금은 그 결정일로부터 몇 개월? 1개월. 그럼 신청일이요, 결정일? 결정일. 자, 동그라미 3번. 포상 금액은 한 건당 얼마? 50만 원. 그리고 니은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자,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입니다. 30% 들 수 있고 10% 들 수 있어요. 자, 양가로 3번 동그라미 하나의 사건에서 2인 이상 공동 동그라미 2인 이상 공동 그러면 균등배분. 두 번째 줄. 그리고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지급한다고 나와있어 안 나와서? 나와있어. 그리고 동그라미 2건 동그라미. 2건 그러면 후단에 뭐라 했어요? 최초. 그렇게 매치하면 끝나요. 자, 뒤에 고유 식별 정보 처리는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포상금까지 끝났어, 안 끝났어? 자,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구장 파트로 넘어갈 거예요. 휴식 같습니다.